청취자분들 김규빈 사장님께서 진행하시기로 했는데요.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땜빵을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옷도 제가 편하게 입고 있다가 빌려 입은 거거든요. 혹시라도 제 패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약 1시간 정도 저희 시크릿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나는 시크릿 사업자가 아닌데 한번 그냥 지인의 권유로 들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10분 정도 계시네요. 우선은 저희 이 1시간을 통해서요, 시크릿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지인이 뭐 때문에 여기 권유해서 데려왔는지 조금 마인드를 활짝 열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설명에 어떤 팩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설득을 하려거나 허황된 걸 말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팩트를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다른 나머지 분들은 다 사업자분들이시죠? 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는 사업이라고 하지만요, 밖에 나가면 저희 지인들은 사업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로도 보지 않는 지인들도 있어요. 시간 낭비다, 혹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을 23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 26세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여기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캠퍼스에 있는 의대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교수님들 빌딩이에요. UHC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시카고 다운타운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네,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니던 학생이 방학 때 잠시 한국에 가족들 방문하러 왔다가 시크릿을 전해 듣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사람들 계신가요? 저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이런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인식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정확하게 100%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감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반 정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요, 제가 심플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직접 판매라는 겁니다. 직접 판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법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단계 회사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혹은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Direct Selling Association에서 Direct Selling Association이죠? 네, DSA에서 그런 명칭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Direct Selling Marketing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직접 판매라는데 이 직접 판매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최근 수십 년 동안 한 물건을 구매할 때 중간에 많은 유통업자들 플러스 유통 마진들이 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 리모컨 같은 경우 사려고 하면 예전에 어떻게 샀을까요? 전자랜드, 하이마트 혹은 뭐 어떤 이마트라고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제품 코너 이런 데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많은 유통 마진들이 붙게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유통 마진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통 마진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방식을 단순화시켜서요, 직접 구매하자, 회사에서는 직접 판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지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많은 유통 마진들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이 배달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유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께서 시크릿 제품을 쓰시기 전에 다른 브랜드 화장품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설화수다. 그러면 그 설화수라는 화장품을 사러 어디를 갔나요? 아마 뭐 백화점
혹은 여행 갔다 오실 때 뭐 면세점 이용을 했을 겁니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그럼 그 백화점은 저희가 왜 갔죠? 어떠한 이미지가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가면 당연히 설화수란 브랜드가 있다. SK2가 매장이 있다. 이런 백화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백화점을 가게 됩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구매하실 때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 제품은 새로 나왔는데 여기에 좋고, 이 제품은 이런 성분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중간에 유통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싸게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추가로 뭐라 했냐면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싸게 구매해야 돼. 소비자 너네가 또 다른 매출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너네가 우리 회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싸게 구매하듯이 또 다른 지인들한테 우리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을 이렇게 준다면 어떤 특정한 정상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커미션으로 나눠줄게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사장님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심플하게 직접 판매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분이 중국 영화 배우죠. 탕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에센스가 판매가가 미국에서 약 140달러,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판매가가. 그런데 제조 원가가 아닌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가가, 수입 원가가 약 3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약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의 마진들은 여태껏 저희 소비자들이 부담했다고요. 어떤 비용으로 부담했냐면요, 그 매장의 월세, 그 매장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샘플, 그런 비용들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부담했는데, 이거를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는요, 지금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그리고 2017년도 기준 대한민국 직접 판매 종사자 수는요 87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한민국 내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매출은요, 보시다시피 5조 330억입니다. 꽤나 큰 수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수십조, 그리고 나중에는 100조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2017년도 기준 약 2천만 명 정도가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35조 원이라는 매출이 2017년도에 떴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점점 자영업에 대해서 많이 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은퇴한 뒤 자영업을 시작을 했다가 2년 안에 10군데 중에 9군데가 문을 닫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 약 대한민국보다 약 15년 정도 유통과 경제가 앞서가는 미국에서는요, 자영업 몰락은 물론 플러스 대기업, 리테일 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하이마트 같은 그런 대기업이에요. 브랜드예요. 베스트바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요, 이 기업이 미국 전역의 3분의 1이고요. 3분의 1 매장을 최근 2년 동안 철수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베스트바이 3군데도 다 2년 동안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메이시스 해가지고 여기로 한국으로 치면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뭐 갤러리아 백화점, 혹은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브랜드인데, 이 메이시스가 698개 중에 정확하게 약 180여 개를 최근 2년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블랙 프라이데이 혹시 아시나요? 네, 다음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고 고등학생 때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내면 예전엔 여기 줄이 막 길어 있었어요. 땡스기빙 저녁을 먹고 목요일날 밤에 가면요 10시부터 여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줄이 이 백화점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널널해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냥 좀 상징적으로 남아져 있고요. 이제 기다리는 거는 그 3일 뒤인 사이버 먼데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는 추운 때 벌벌 떨면서 여기서 쇼핑을 싸게 쓰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다다운 날이든 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온라인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먼데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께서 아시는 이런 대기업들이 리테일을 다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들이죠. 네.
미국 전역에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브랜드들도 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다단계다, 불법이다 하고 인식 안 좋았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를요, 이제는 대기업에서 시급히 도입을 하려고 지금 대기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몇 군데는 지금 대기 심사가 끝나고 통과가 되고 합법적으로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모두 사실이니까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조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대기업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이 당시를 아마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대예요. 이때는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어땠냐면요,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슈퍼마켓이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운가, 어떤 과일 가게를 내가 단골로 갔는가, 그렇죠? 단골집, 가까운 집, 조금 더 내가 편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찾았다면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브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샘스클럽 그리고 코스트코라고 하죠. 코스트코는 다 아시죠? 한국에 있죠. 샘스클럽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1983년도에 이 두 회사가 동시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대형 할인 매장이 나오면서 어떤 비난이 쏟아졌냐면, 집 앞으로 장을 보러 가고 생필품 사러 가고 과일 사러 갔는데 누가 과연 10마일, 15마일 운전해서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20분, 30분 운전해서 여기 생필품 사러 가냐고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요, 가장 큰 매출이 연매출 65조 원을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15년 정도 경제가 왜 미국이 더 빠르다고 하냐면요, 1983년도에 이런 대형 할인 매장 개념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는 1990년대 후반, 1998년, 1999년 해가지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은요, 왜 운전을 해서 갔을까? 20분, 30분 싸니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만 추구하던 소비자들이요, 이제는 저렴함까지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가 되면서요, 대한민국은 이제 2000년대죠.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성행하게 됩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아시죠? 저번에 조윤호 사장님께서 세미나 때 그 말씀하셨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아닌 1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최초가 아니고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책 팔던 그냥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쇼핑이 발달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이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렴함 말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소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렇다면 21세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의 심리를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이제는 저렴함과 편리함은 당연하게 저희 베이스 기반으로 깔린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심리를 추구하냐면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스타트가 한국식 OK 캐시백 플러스 적립금, 그리고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새로운 마케팅, 유통, 채널,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아시죠? 이 기업들은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우버는. 하지만 그냥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우버는 뭐냐면요, 제가 맞는 시간에 다른 사람 라이드를 해줌으로써 택시 대신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수익을 얻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버 기사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차를 살 때는 어떤 차를 선호할까요? 내가 이 차로 우버를 할 수 있는 차인가, 맞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이 차 연비가 내가 택시 이걸 했을 때 잘 나올까, 그리고 승객들이 뒷자리 타서 편해가지고 내가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리가 변해가고요. 에어비앤비 가장 큰 숙박업체죠. 저도
뉴욕 맨하튼이나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가면 에어비앤비 사용합니다. 호텔이 굉장히 좁고 푸시고 굉장히 비쌉니다. 네. 1박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 참고만 한 것 같아요. 호텔방이 맨하튼에서. 네. 그만큼 이제 그런데 똑같은 돈이면요, 제가 1박에 40만 원이면 뉴욕 맨하튼에서 방 2칸짜리 혹은 1칸짜리 거실 딸리고 화장실 있는 부엌 있는 그런 집을 렌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어비앤비 주인이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집을 살 때 어떤 집이 내가 비어 있을 때 조금 수익이 창출 가능한 집인지, 어떤 집이 조금 재산세가 좀 싸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맞춰진 집인지, 혹은 방은 난 2개만 필요하지만 한 2개 정도 더 있으면 또 다른 혜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렌트카 플랫폼 트로. 저도 렌트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 엔터프라이즈라는 큰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제가 렌트를 했었는데 똑같은 돈이면 소나타 렌탈 돈으로 제가 투로에서 다른 사람들의 벤츠 C클래스 혹은 한 2만 원 더 보태는 E클래스를 제가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주 가면요 큰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투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시카고에 한 달에 한 열흘밖에 안 붙어 있거든요, 집에. 나머지 3주는 제 차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여기 포스팅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를 소비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BMW 4 시리즈를 리스가 한 8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제가 올려놓고 한 달 나오는 수익이 한 120만 원입니다. 차 공짜로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차는 뭘로 생각할까요? 내가 타고 싶은 차 첫 번째, 두 번째, 어차피 내가 차 많이 안 타니까 안 탈 때 여기서 인기 많은 차, 세 번째, 좀 가격 잘 받을 수 있는 차.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마세라티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만족하면서 타고, 그리고 여기서 수입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점점 변해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 전망은 어떨까요?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연예인보다는 SNS 셀럽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이겁니다.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이제 탕웨이를 보고 화장품 구매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이요, 원빈 보고 똑같은 스킨 옷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100% 거기 대기업과 좀 연예인 광고에 의존했다면요, 요즘 소비자들은 저는 SNS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솔직한 리뷰를 남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쪽.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저희처럼 똑같은 일반인들이고 소비자예요. 이런 분들이 1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를 벌어갈까요? 환율 1,000원 계산으로 165억입니다. 네? 대박이죠. 뭐 열심히 살긴 하죠. 이 친구는 뭐냐면요, 이 회사 건강식품을 먹고 내가 다이어트 후기를 남기고, 이 회사 뭐 좋은 식품을 먹고 제가 운동도 해보고 후기를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항상 시크릿 이제 영양제 나오면 할 거 그런 거 있죠? 그걸 했는데 이분께서는 한 달 1년 수입이 환율 1,000원 계산으로 170억. 그러면 뭐냐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분들한테 식품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거 먹어보고 좀 후기 좀 남겨줘, 사진 좀 찍어서 올려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조금 시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물려주지 맙시다. 이제 총기 소지를 법을 우리가 없애자,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동물들 좀 아껴서 사용이 아니고 동물들 아끼자. 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좀 알아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그러고 받는 수입은요, 사진 하나 올려주는데 5억 5천만 원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요, 유명해서 올린 게 아니고 구글에 연봉 많이 받는 인플루언서 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요, 사장님. 돈 버는 분들이. 그 중에 그냥 몇 개 골라 잡은 거예요, 앞에 나온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요즘 K-뷰티 많이 유행하죠, 화장하고 하는 거. 네. 그 화장해가지고 리뷰를 올리고 이런 분들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포스팅 하나당 억대가 넘어갑니다. 네. 대기업들에서도 요즘 많이 사용해요. 아디다스 이런 데서도 우리 옷 입고 한번 찍어서 올려줘. 그러면 1억씩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점점 대기업과 연예인들의 조금
일식대의 권력들이요 점점 저희처럼 일반인들, 소비자들한테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냥 뭐 게임 중독자입니다. 게임 중독자인데 155. 자기가 게임을 재밌게 하면서 영상 올리는 거예요. 전략도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명한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수십 년째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들 연설을 들어보면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 자본을 투자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백억씩 벌려면요, 수십억 수백억씩.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 연설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수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생존의 대안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마케팅 방식과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업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타임스 매거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잘못하면 149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웰빙 시대가 오면서요, 점점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좀 이런 사회의 변화도 있어요. 뭐냐면 예전엔 저희가 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교과서에 고령화 시대, 고령화 사회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해요. 2025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도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산 증식을 하고 은퇴해서 이 자산을 증식한 자산을 쓰고 생을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자산 증식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은퇴하고 나서 써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 50대 후반 60대 되면 60대 정도 되면 은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냐면 집 앞에 그냥 텃밭 농사 같은 거 짓고요. 그냥 저희 손주 손녀들 오면 그냥 용돈 주고 명절 때 보고 그냥 그런 게 노후 생활이었던 여행 다니시고 같이 관광버스 타고 하고 그냥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60세부터 은퇴하고 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60세 은퇴가 아니고 60살 이상에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장님들 2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8살이라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 그런데 1960년대에는 53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은퇴. 이제는 60세 은퇴가 아니고요. 평균 53세 은퇴가 찾아왔다는 거고, 그리고 은퇴 후 필요 생활비는요 216만 원이라고 해요. 이것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적게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한 50대 상인들께서는요 조금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노후 준비는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어떤 수입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이제 자판기에서 주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맥도날드, 롯데리아도 대한민국은 무인포스 도입해서 계산을 하고, 심지어 미국의 뉴욕 JFK 공항에서는요, 공항에 바가 있습니다, 술집 바. 근데 바텐더가요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손님들이 앉아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술 주문을 해요. 네. 그리고 술 갖다 주고, 그리고 회전 초밥이라고 하나요? 돌아가는 스시. 네. 거기도 이제는 스시맨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주문을 이걸로 받고 나서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두 번째 회잖아요. 회. 날 거라서 훨씬 신선하다고요. 계속 돌리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네. 저희 크라운 로얄 정인아 선생님도 피해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LA 오셔서 저희가 일식집을 갔는데요. 이렇게 일식집에서도 계산을 아이패드로 다 하고 들어가서 서빙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점 저희 거래가 스마트화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하면 반감을 가졌어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뭔가 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사야 돼. 눈으로 보지 않고 사야 되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약 5개월 전에 한국 왔을 때만 해도 삼성페이인가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5개월 만에 오니까 요즘은 제 스폰서님들이 다 밥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거래가 스마트화가 되면서요,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방식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과 굉장히 친근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뭐라 말하냐면 앞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종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거에 대한 또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어떠한 경제의 변화, 유통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다면요, 저는 이제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크릿이 저희 인생의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크릿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요, 사장님들의 어떠한 조금 지금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큰 소득이 가능한 어떤 대안이다. 그리고 그 현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요, 시크릿이 가장 큰 성공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크릿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력을 똑같은 시간에 노력을 한다고 치면요, 지금 대한민국 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시크릿이 가장 큰 성공 확률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별화된 점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유태인이 최초로 창립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굉장히 보시식한 민족이고 까다로운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근데 불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주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숫자에 강한 민족이고요. 저는 시크릿을 하기 전에 유태인을 싫어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너무 짜증나요.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고집도 세고 짠돌이 짠순이에다가 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크릿 하고 나서 제가 유태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좋아하는 유태인 2명입니다. 아직도 저희 동네에서 유태인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대기업의 창업주는 다 유태인 아닌가? 스타벅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유태인, 그리고 죽었지만 잡스도 유태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태인들이 다 좀 잘나긴 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굉장히 잘났습니다. 네, 자부심도 가지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민족이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었어요. 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첫째로.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다 해서 손을 대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MLM이라는 비즈니스인데, 근데 저희 회장님이 한 여성분의 권유를 처음엔 거절했지만 약 6개월 정도 검토한 뒤에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최초의 창업주인 저희 회사입니다. 저는 시크릿이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사장님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죠? 중간에 유통 마진을 없애고 절반 가격에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또 다른 매출을 일으켜주면 그 유통 마진은 일부분을 돌려준다. 그런데 과연 저희 주위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저희 회사는요, 첫 번째 2005년도에 설립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께서 기존에 구매하시던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 있죠. 랑콤, 시쉐이도, 샤넬 이런 화장품들, 그런 화장품들처럼요, 백화점, 면세점, 그 유럽 쪽에는 로드샵, 미국 내에서는 키아스크 개념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던 회사예요. 많지는 않지만 600개 정도 매장을요, 40개국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0개 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부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장님께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 솔트앤오일스 클럽이라는 이 바디 제품이 매장 가격이 $50 플러스 텍스입니다. $55 정도? 네, 한 6만 원 정도 되나요? 하면 6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주도 중국면세점의 출시된 가격은 $57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태국, 대만 쪽의 아시아 지역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예요. 하나 정도, 한국 정도. 그리고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은요, 39,900원입니다. 미국 에이전트 가격은 $22 플러스 텍스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이걸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요, 기존에 14년째 지금 팔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채널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본질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A사의 치약이 5,000원, 6,000원이라고 책정을 했나요? 중간 유통 마진이 발생되본 회사가 있나요, 중간에? 기존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요, 사장님들이 구매하는 그 가격에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 사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든다. 정말로 내가 이 제품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심지어 또한 피부 질환에 효과까지 있고 내 지인한테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면 사장님들께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지구 반대편 어디서는 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비싸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법적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미국에서 베럴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BBB에서는요 16가지 정도의 기업들의 어떤 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16가지 정도를 저희가 보게 돼요. 기관에서. 그 중에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창업주의 도덕성과 백그라운드 체크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 보는 회사다 하면 여기 쳐서 서치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등급 받고 있고요. 시크릿 스파와 시크릿 다이렉트 2개 다 A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면 기업이 좀 크면 A 플러스가 아닌가 하지만 스타벅스라는 기업 아시죠? 커피 가게. 그 커피 가게는 B 플러스에서 지금 B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매출 그리고 회사의 규모, 사이즈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사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피해를 보신다면요 여기 공제조합에서 다 보상을 해줄 겁니다. 예치가 되어 있어요. 돈이. 그럼 제가 이제 선점이랑 시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장님들 시크릿 선점이다 대박이다 지금 초창기다 해서 그 말 듣고 들어오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 선점인데 다른 회사는 선점 아닌가요? 타 회사도 선점인 회사가 있어요. 오늘 생기면 극선점이죠. 네. 저저번 달에 생긴 회사는 시크릿보다 훨씬 더 선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선점이 글로벌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새로 생긴 회사들이 많고요 다 선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선점이 성공 요소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선점이 글로벌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점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보시면 저희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요 그 다음에 멕시코와 대한민국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사람들 조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실 텐데 기존에 있는 큰 대기업들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대기업들은요 대한민국 시장을 항상 마지막에 오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A사 같은 경우 대한민국 매출 1등이죠. A사 같은 경우는 1959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1991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2년 정도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N사 같은 경우도 1976년도에 시작해서 20년 있다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태껏 저희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으로 100억 이상 버시는 분 계신가요? 연소들? 없습니다. 100억 이상 없어요. 심지어 10억 이상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떤가요? 수백 명의 백만장자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 뭘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요. 왜냐면요, 그들은 되게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태껏 그러지 못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저희끼리 그냥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항상 마지막에 오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크릿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 시장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장을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시장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거를 조금 사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제가 허황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믿으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외국에 지인이 없지만 나는 지금 서울에서밖에 살지 않았지만 안양에서밖에 살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안양, 수원, 그리고 서울, 부산 펼쳐나가다 보면 그들 중에 한 명은 베트남에 집이 있겠지.
그렇죠? 그들 중에 한 명은 중국에 가족이 있겠지, 친구가 있겠지, 미국에 지인이 있겠지, 유학을 갔다 왔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요, 나중에 무조건 전 세계적인 바이너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요,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있는 커피숍에서 친한 선배 한 명, 친구 한 명 불러서 3명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그리고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미국 전역 주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한 400명 정도의 박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었는데 한국에서 400명 정도가 새로 생기면서요, 이분들이 쓰는 비누, 샴푸, 치약, 이분들이 사업을 펼치는 것, 그걸 제가 100%다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 그림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외국에 지인이 없지만 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은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국가가요, 저희 대한민국과 미국 산하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구조가. 플랜트 설명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미 여기 보이시는 40개국에요, 다 저희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백화점과 면세점과 로드샵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이제 저희가 오픈이 된 국가들이죠.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첫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제품입니다. 제품이 각 나라 기준에 적합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바꿔야 되고, 제품을 또 바꿔야 되고, 심지어 그 국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제품이 있고. 그런데 저희 시크릿은 어떤가요? 전 제품이 다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선점을 통해서요, 글로벌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타 회사와 조금 차별한 제품이고요. 매장 사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대만, 미국, 유럽, 네덜란드, 대만,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최초로 제주도에 있는 중문 면세점에 입점되기도 합니다. 다른 큰 회사들이 면세점에 입점 안 되고 싶을까요? 엄청 되고 싶죠. 돈 버는 걸 떠나서 엄청난 광고입니다. 중국 면세점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관광을 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면세점에서는 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떤 이미지 때문에. 네, 그런데 시크릿은 저희가 오프라인 베이스도 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최초로 제주도 중국 면세점에 입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회사 제품은 첫 번째로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일반 시중 제품보다는요, 조금 더 독특한 원료를 쓰고 조금 더 좋은 기술을 써서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제품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입소문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써보고 입소문 내고, 써보고, 그렇죠, 부정 광고를 하고. 하지만 저희 제품은요,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전 제품에 들어있는 씻는 거, 바르는 거, 먹는 데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료가 여기 사이에 있는 소금과 머드, 그 속에 있는 26가지 미네랄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해라는 곳은요, 저는 처음에 바다인 줄 알았는데 호수래.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연간 180만 명 정도가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만 명은 오롯이 여기 스파를 하러 간대요. 그러면 왜 굳이 여기 사해에 스파를 하러 가냐? 몸이 뛰는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사해에 스파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이, 피부병 환자들이 수술과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피부병들이 사해에 가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크릿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해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염도가 가장 높아서 사람 몸도 들어가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바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미네랄 성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님이 그러시는데, 사해를 갔다 와서 조금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미네랄들 있죠. 지금 우리가 칭할 수 없는 그런 미네랄들도 사해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어떤 그런 물질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명칭을 칭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사회에 가서 그냥 몸만 담그고 나왔더니 피부병이 났는데요. 사진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구글에다가 데시 클리닉 혹은 뭐 이런 것들 치면요, 어떤 의사학회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런 논문들이요. 네. 그래서 사회 갔더니 관절염이 나왔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약물로 굉장히 힘들죠. 치료가 수술로도 안 되고. 그리고 갔더니 건선 치유의 방법이다, 이 스파가. 그래서 심지어 독일에서는요, 피부과 의사들이 처방전을 자기 병원에서 낫기 힘들면 사회로 가라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스파를 하고 와라. 가서 2개월 동안 스파를 하고 와라. 그러면 독일 정부에서는요, 약 80%까지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사연은. 제가 시크릿 하기 4개월 반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얼굴부터 가슴, 등드름이라고 하나? 네,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학생이었고요. 근데 제가, 물론 저도 사업을 하려고 시크릿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너무 쫄라가지고 반씩 100만원씩 내고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머드비는 쓰면서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다른 제품들을 찾아보면서 사업까지 제가 연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제품을 시험을 했고요. 제가 요즘 그 광고 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탐메이처럼.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현존한 스킨케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고요. 이것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면 호르몬 교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요즘 대한민국 여성분들 50대 이상 되면 자궁암, 유방암 흔히 발병하죠, 요즘. 그렇죠?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여자아이들 초경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 몸은 아직까지 여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호르몬적으로 준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초경이 점점 빨라지는 거. 그리고 요즘 ADHD, 상태라고 그러죠? 정신병인데. 아는데 이거. 그 집중력, 주의력 결핍증. 네. 그래서 거절을 받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파라벤의 영향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킨케어 회사들이요, 96%의 제품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가격이 싼 걸 떠나서 두 번째, 가장 소량으로 큰 방부력을 합니다. 이만큼 화장품을 만드는데 방부제를 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좀 그런 거. 저희 시크릿은 천연 방부제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에 소금 들어있는 제품들은 방부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린라인 이런 거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건 아니죠. 정제해서 미네랄로 만드는 거죠. 그럼 고농축 미네랄 이런 게 어떤 또 자연 방부 역할을 해주고.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내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파라벤 제품이 있는지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마 95%다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그냥 모든 회사들이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처음 오시는 사장님들은요, 내가 아는 회사들 거의 10개 중에 9군데는 파라벤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세타필 그 뭐지? 존슨즈 베이비로션 아시죠? 거기도 들었어요, 파라벤이. 애기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이 제가 시크릿을 정하려고 애기가 3명 있거든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는 세타필이 너무 좋대요. 그 애기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 파라벤도 들어있고 계면활성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쓰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사업 아무나 안 시킵니다, 저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시켜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요, SLS와 파라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반 전에 사업 시작할 때는 회사에서 뭐라 했냐면요, 회사와 스폰서님들이 진영 사장님 이 그림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하니까 우리가 선크림 나올 거래요. 우리가 먹는 사회소금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도 나올 거고 여드름 케어 세트도 나올 거고 뭐 발모제, 치약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별로 믿었죠, 당연히.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요, 어떤가요? 다 한국에씩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장님께 앞으로 드릴 비전은 뭐냐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나올 거고 수백 개, 수천 가지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희는 시크릿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제 약 2주 정도 뒤에 있는 코리아 컨벤션에서 다양한 색조 화장품,
건강식품이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시크릿 다이렉트로 유통 채널이 오픈되기 전에요. 이런 많은 유명한 잡지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썼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죠. 그리고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유명한 게이 이런 분들도 저희 제품을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인데 제가 좋아하는 회장님인데 공영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TV에 많이 저희 제품 노출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성분 이름 까먹었는데 유명하대요. 최유신인데 이분께서 저희 제품을 폴텐 노이스클럽과 바디 제품 너무 좋다고 이렇게 돈 주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제품은 써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진짜. 네. 마지막 보상 플랜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사장님께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단계라는 인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인식이요. 제품이 안 좋아서 인식이 나쁜가요? 아니요. 사장님께서 사업 전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하자고 하면 주위에서 나 네트워크 제품 너무 안 좋아서 못 쓰겠어 라는 피드백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태껏 왜 인식이 안 좋았냐면요. 엄청 허황된 걸 보여주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주위 지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위에는요.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저희 주위에는 극히 드물 거예요. 몇 분 계시겠죠? 그렇죠? 10억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저희 다단계라는 인식이 왜 안 좋게 됐냐면요. 이겁니다.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함께 성공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그리고 인쇄 수입이라고 해놓고 맨날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다고 해놓고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리고 7년, 10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에요. 조금 더 안 좋게 가면요. 사재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사는 제품이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저처럼 다이아몬드가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먼저 결제하는 게 대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들이 소비가 안 되니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한테 나눠주거나. 그리고 월말이 되면요. 주위 지인들한테 푸시를 하게 됩니다. 너 저번에 썼던 샴푸 다 쓸 때 되지 않았어? 더 필요한 거 없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저희 시크릿은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속에 포함된 건요. 제품도 회사도 아니고 여기 플랜에 있습니다. 먼저 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요. 보상 플래닝하는 걸 만들 때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뭐냐면 마케팅 방식이요. 제가 아까 전에 소비자 너네가 또 다른 매출 이렇게 달라는 거잖아요. 너를 기준으로 유통망을 짜달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림으로 짤지 회사에서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유니레벨, 베이커웨이, 바이너리,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방식들이 있지만 지금 딱 두 가지만 성과가 보이는 마케팅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큰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수십 년 된 회사들이요. 그리고 시크릿은 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뭐 많이 한국 리더분들 이렇게 주면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나요? 그렇죠? 뭐 애 낳아서 2명 대학 보내는 거 6명 대학 보내는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6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A사 같은 경우 최고직급을 성취하려면 나를 기준으로 몇 개의 그룹의 유통망을 성공을 시켜야 될까요? 8개요? 그거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기준입니다. 네, 최고직급을 가려면요 대한민국에서는 20줄, 미국에서는 40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수백만 명 에이전트 중에. 사장님들 주위에 40명, 저는 40명의 지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는요, 이걸로 성공하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A부터 F까지 6명한테 이 사업을 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지인은요, 또 한 명한테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리고 B는 2명한테 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돼요. C는 3명, D는 한 명도 못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사장님들 파트너 중에서도 하나 사주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 D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E, 그리고 F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유통망이 구축됐다고 가정할 시에요. 가장 많은 매출을 받는 사업자는 누구죠? 네. 가운데서 매출이
안 좋은 말도 나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F. 5명이 쓰는 치약, 샴푸, 화장품 혹은 뭐 생필품의 매출은요, F는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저한테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하는데요, 똑같은 회사와 똑같은 제품으로 제가 똑같은 여러분들께 사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 방식만 제가 바꿔봤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됐죠? 제가 A부터 F까지 6명을 등록을 시키고 A는 아까 전에 1명 유통만 구축하게 됩니다. B는 아까 몇 명 했죠? 2명. 네. 그리고 3명. 뭐 D는 못했고, 그 다음에 E는 아까 4명, F는 5명.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매출 공유하는 사업자는 누구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제가 보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런 결과물의 차이가 나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사장님?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한 명만 매출 공유 받던, 내가 한 사람 했으니까 한 명 받았죠? 받던 A가 바이너리로 왔더니 몇 명의 매출 공유 받죠? 10명으로 늘었습니다. B는 2명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9명으로 늘었고요. C는 3명이었는데 8명. D는 심지어 아까 하나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바이너리로 왔더니 커미션이 나오든 말든 어쨌든 매출 공유를요 7명인 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는요 이걸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성공할 수가 없는 플랜입니다. 저 플랜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사장님.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누가 가장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죠? A와 B입니다. A와 B. 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한 명밖에 하지 않았지만 위에서 파트너가 내려오고 그 파트너들도 파트너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에서는 선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업자분들 처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 가족부터 넣어라, 아니면 뭐 친한 친구한테 먼저 알려라,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2년, 3년 포기 안 하고 해볼 거면 내 산업으로 가장 큰 혜택 받는 사람은 내 A와 B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되죠? 내가 내 걸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에 제안을 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삼천포에서 국제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우리 진형이 의사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빠졌다고 울면서. 저희 어머니도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A와 B를 저희 부모님을 포기를 하고 제 학교 친한 선배와 학교 친한 동기 친구 이렇게 2명을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혜택 보시는 분 누구죠? 그 2분이에요. 왜? 제가 여기서 미팅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떤 사람을 해야 된다? 내 거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을 해야 된다. 점점 아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 났던 저희 부모님이요. 지금 진주에서 제품 전달식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여기 밑에 8번째 정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죠. 그때 억지로라도 넣치게 된다고. 사장님께서는 좀 이런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이너리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왜 우리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팀워크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는 커미션이 이렇게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오픈된 국가가 동일하게 받아가는 커미션이고요. 5번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시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보너스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주급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월요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본사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마운틴 타임으로 그게 월요일 시작부터 일요일 끝날 때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매출 정산해서 2주 뒤 목요일에 이렇게 주급으로 계좌이체가 되는 게 저희 커미션 플랜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직급이 성취되면 나오는 승급 보너스. 네 번째는 직급이 4주 동안 유지되는 거에 책정해가지고 나오는 유지 보너스, 월급 개념. 네. 첫 번째 팀 커미션. 네. 설명드린 건데 아까 이런 식으로 유통망이 짜졌죠?
사장님께서 사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는 산하의 매출을 어떻게 받냐면요. 비즈니스 발륨 해가지고 BEV라고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인트 개념이에요. 점수.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등록될 때마다 그리고 제 산하에서 비누 샴푸 치약을 재구매할 때마다 이런 BB라는 점수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점수를요 제가 가정하는데 왼쪽은 9,000, 오른쪽은 2,990점이 이번 주 매출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팀 커미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매주 누적된 BB를 대실적 대 소실적을 500BB 단위로 2대1로 참한 후 소실적 기준 10% 혹은 15%를 정산받는 커미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모를 필요는 없지만 아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백오피스에서 정산을 자동적으로 해줘요. 사실 계산 안 하셔도 되게.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좀 특징입니다. 저희 팀 커미션의 특징. 첫 번째, 저희는요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무한 대수로 국가의 제한 없이 대수의 제한 없이 100% 매출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수의 제한이 없다. 여기가 제 1대부터 2대, 3대, 4대, 5번째, 6번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고 베트남이 오픈되고 100번째 밑에 베트남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이 사업자가 일으킨 매출은 나한테 공유가 되는 겁니다. 많은 바이너리 회사에서요 대수의 제한을 두고 국가의 제한을 두고, 근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100번째 다른 국가의 사업자가 비누 하나를 사도 6점이라는 매출이요 그 위에 99번째, 98번째 그 저한테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제가 지금 한국 와서 사장님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예요. 네. 왜? 여기 서울 와가지고요 제가 사업하고 미팅하고 또 다른 매출이 일어나면요 미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100%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 이름이요 팀 커미션인 이유예요. 팀이 일으키는 그런 매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점수가 마감이 없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마감.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제품이 많이 남으니까. 사재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작은 쪽은 2,500점, 큰 쪽은 5,000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그러고 나서 이런 남은 점수도 있죠. 1,000점하고 490점. 기존에 있는 큰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어떤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마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국 소비자 심리를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샴푸 하나를 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1월 되면. 네. 왜? 500점 대 1000점이 매칭되면 브론즈 기준으로 또 75,000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런데 샴푸 하나가 저희 얼마죠? 3만원 정도입니다. 3만원 써가지고 75,000원이 나온다. 그걸 안 하면 또 IQ 2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되는 매출이 많을수록 점점 더 이런 사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로 이렇게 2월이 돼서 스타트가 됩니다. 저희는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자가 소비하는 거 말고는요. 사장님들께서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하실 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수의 제한도 없고 국가의 제한도 없고 마감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팀 커미션의 소득의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까지만 이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또 누적을 시켜주겠다. 그 누적된 거는 자녀한테 상속까지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시크릿은요. 한 명의 억만장자를 만드는 플랜이 아니고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드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0% 혹은 15%라고 했잖아요. 직급이 없는 사람들 10%, 첫 번째 직급부터 마지막 직급까지는 15%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습니다. 직급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없죠. 매주. 두 번째, 리더십 체크매치라는 보너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만 양쪽이 있는 게 아니죠. 제 파트너들도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파트너들도 팀 커미션을 받아가죠. 그리고 받아가는 팀 커미션의 이런 1세대 파트너를 받아가는 팀 커미션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받아가는 거. 2세대 10%, 3세대 10%에서 총 30명의 직급자가 받아가는 팀 커미션에 제가 받아가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따로 정산 받는다는 거예요. 제 학교 선배가 저번 주에 한 300만 원 정도 팀 커미션이 나왔습니다. 제 첫 번째 1세대죠. 그러면 저에게 20%인 60만 원이 따로 정산이 된다는 거예요. 240, 6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받고 저는 60만 원 커미션에 추가가 되고 따로 정산 받는다.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내 직급보다 더 높아도 인정받는다.
그리고 수입이 발생되는 파트너만 정산받는다. 사업하다 보면 아까 전에 D 같은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대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 2, 4, 8, 16에서 총 30명의 직급자인데요. 또다시 추천제로 인해서 1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국가의 제한 없이 글로벌 원코드. 따라서 파트너 성장을 도울수록 큰 수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LA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서울도 오고 왜? 제 파트너들이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수입이 커지는 노예제도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직급이 성취될 때 나오는 승급 보너스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대한민국에서 약 한 15억 정도 승급 보너스가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 자료인데 3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나오는 월급성 개념입니다. 1년에 13번이 나오고요. 4주에 한 번씩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처음에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되지 않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시간 투자가 적어져도요 수익이 커지는 게 또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예요. 근데 시크릿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초창기 수익이 가능해요. 사람들 첫 달에 월천 벌었다고요. 누구는 3달 해가지고 1억 벌었다고요. 이런 말씀 많이 쓰셨죠? 그게 저희는 승급 보너스와 프로모션성 보너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타임 보너스니까 한 번 나오는 좀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물론 그게 유지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어떤 큰 수익을 창출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니지만 2015년도 한 해 정도 한 해 수입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62만 5천 원 정도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웃으시는데 이때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핑계지만 아무튼 160만 원 벌었는데요. 제가 2017년도 작년 한 해 수입을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환율하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88,360달러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뭔가를 해도 수익이 안 났던 게 제가 점점 시간 투자를 여기 하지 않아도 인쇄 수입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비전은 어느 회사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 사업 설명이 가도요. 우리 이렇게 해서 파트너가 이만큼 생기면 이 정도 돈을 법니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는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들 말고 실패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세미나 때 보여드렸는데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수치들입니다. 비전이 아닌 통계로 보여주는 시크릿. 첫 번째, 대한민국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법상 한 회사 매출의 35% 이상을 커미션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좀 거지 같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도 점점 바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크릿은 2017년도 1,541억 원이라는 매출을 했고요. 그 중에 후원수당으로 나간 게 534억입니다. 34.7%예요. 많은 회사들이 보면요 수치가 다 10%, 12%, 15%, 19%, 25% 이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어쨌든 간 에이전트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함정을 많이 타놨던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마감을 통해서. 파트너가 직급이 높아지면 그룹이 분리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근데 시크릿은요 이게 수치, 딱 통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의 평균 수입이 상위 1%의 평균 수입이 연봉 5,861만 원이라고 해요. 꽤 괜찮죠? 아닌가요? 네, 시크릿에서 상위 1% 수입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1인당 평균 수령액이 107만 원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저희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요 288만 원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대한민국은 2017년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7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원이라도 커미션 받아간 분이요 2017년도에 15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18%입니다. 네, 잘렸는데 18%고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작년 기준 66,700명의 에이전트가 가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자 수가 18,229명, 27.4%입니다.
3%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생각님? 네. 저희가 그냥 허황된 거 보면서 그냥 입소문으로 시크릿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데 이거 왜 맞지? 네.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어요. 저는 뭐 제 인생만 아니까 저 같은 경우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콘 다녔지만 또 시험 치고 그다음에 술 먹고 친구들이랑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술 먹고 반복 당연히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학생이 다 그렇죠 뭐. 그런 학생이요 20대 때 누릴 수 없는 이런 조금 가치 있는 것들 누리고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도 자주 가고 회사 컨벤션에도 초청받죠. 그리고 이런 여행들 회사에서 1년에 2번, 3번씩 보내주는 여행들 너무나도 가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프도 제가 치러 다니고 있고 이런 좋은 차도 제가 가보고 술은 이렇게 그래서 제 나이 때 누릴 수 없는 이런 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제가 굉장히 누리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어린 마음에 돈 벌려고 이 사업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거 이상의 조금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 1년, 2년 동안 어떤 거냐면 정말 사진이 없네.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깨가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단계하면 사람들이 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친한 친구, 친한 선배, 일대 파트너들 그분들이요. 이제 저를 왕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는 사업이 아니고 더 끈끈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인맥들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나이에 어떻게 전 서울에 에버랜드밖에 안 와봤어요. 어릴 때 지방에 살아서. 근데 여기 강남에서 제가 사장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정말로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금전적인 부자도 되지만 저 이제는 멤버십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인맥이 소중한 인맥들 많이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학교 선배 집에서요. 1월날 선배 교회 가고 없을 때 몰래 여기 주위에 지인들 부르고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되면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와우 파티 진행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는 형 모셔서 여자친구 좀 불러달라 했더니 여자친구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이 뒤로 1년 동안 제가 못 봤습니다. 요즘 다시 만나긴 하는데 그리고 뭐 세미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재작년에 제가 실버 에이전트로 라스베가스 컨벤션을 참석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루비 에이전트로 라스베가스 컨벤션 참석하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제 1대 파트너 학교 선배와 함께 다이아몬드랑 직급으로 제가 같이 무대에 승급했습니다. 내년에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승급하겠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제가 또 회사에서 초청해가지고 사회바다 또 놀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제 학교 선배와 친구예요. 네. 못 모르고 시작한 저희 세 명이 점점 이렇게 이제 가족만큼 친하게 끈끈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 스폰서님들 그렇죠? 그냥 부산 누나, 대전 누나예요. 네. 부산 누나, 대전 누나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되게 함께 뭔가를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위해서 뭔가 이뤄나간다는 거 거기서 되게 가치 있고 여기는 베벌리 힐스에 있는 페니슐라 호텔입니다. 네. 차 한 잔 먹고 1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때 계산을 하고 나서 절대 제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베벌리 힐스 쪽은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않고 그 일에 맞는 그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항상 뭔가 장애물만 생각하시고 핑계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좀 기회만 생각하시고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조금이나마 좀 알아가는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